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일상에서 정말 밥처럼 밥 대신 드시는 식품인데 이제 라면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좋아하는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손꼽히는 국내 라면 수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 받았다고 하거든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식약처 글로벌 수출 전략 담당관 오영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약처 글로벌 수출 전략 담당관 오영진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반가운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는 원래 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을 수출할 때마다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를 12월 1일자로 해제한다는 공식 서한을 식약처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산 라면의 경우는 그 관련한 그 검사 성적표, 성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식약처에서도 뭐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네, 그동안 식약처는 저희 국내 식품업계와 함께 국내 라면의 이호 검출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꾸준한 저감한 노력,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로 이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산 라면에서 이호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이호 관련 강화 조치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인리 담당자들이 국내 제조 현장을 직접 보고 한국 식품의 관리 시스템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다져진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호 관련 강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산 라면 규제가 해제되면서 뭐 어떤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즉석 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호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서 23년 한국산 라면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쳐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이제 앞으로 이호 검사 성적서 제출과 확인 절차 없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 등으로 25년 수출액은 기업 추산 약 738만 달러, 하나로는 약 3억 원 정도가 증가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인데 이런 걸 보통 규제 외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규제 외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규제 외교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규제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의 규제를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규제 외교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규제나 그 적용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규제 가학에 근거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하나는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를 선도해서 해외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라면 규제 해제가 된 것 큰 성과로 보이고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성과가 기대되니까요. 식약처의 식품 규제 외교 뭐 이것 말고도 다른 성과들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덴마크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 해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현지로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매운맛 라면의 안전성을 규제 당국에 직접 설명해서 한 달 만에 덴마크에 조치가 해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규제 해제 이전에 유해에서도 동일한 근거로 이호 관련 안전 강화 조치를 하고 있었지만 올해 7월에 이걸 전면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이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인도네시아 라면 규제 해소의 교두보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박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아서 현지의 사용과 수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 규제 외교를 통해서 베트남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금박의 수입을 허용한 사례 역시 저희 주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앞서 EU에서도 한국산 라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EU 관련 안전 강화 조치를 7월부터 전면 해제했었던 적이 있군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보니까 전 세계로 많이 지금 뻗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규제들이 해제가 되면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제 외교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추진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 등을 통해서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해 나가고 중남미라든지 중동과 같이 이런 신흥 시장에 우리 식품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규제 외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원료나 신기술 분야의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해서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로 한국 라면 많이 나가고 있고 이제 규제들이 많이 해제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나라들별로 좀 선호하는 맛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할랄 이런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건, 할랄 그런 라면들을 선호하고요. 또 이제 매운맛을 선호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좀 매운 거 선호하나요? 아니면 좀 덜 매운 거 선호하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젊은 층 대상으로 매운맛 라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한국 하면 매운맛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 라면 더 널리 뻗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 중간에서 우리 식약처가 이런 규제 외교를 앞으로도 많이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글로벌 수출 전략 담당관 오영진 과장이었습니다.